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이 사망했습니다. 그와 유착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민낯을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광훈 씨에게 재판부가 지난 2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못 시킨 이유로 개척지원금 회수해 비판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평화나무에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작 평화나무 반론 요청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더니 예장 통합이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동원해 근거 없는 주장도 펼쳐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이 사망했습니다. 전두환은 지난 23일 오전 8시 40분쯤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의 사망 소식에 광주 지역 목회자들을 비롯해 신군부의 만행과 싸우던 이들은 한결같이 지난 과오를 청산하지 않고 사망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없는 건 전두환뿐만이 아니죠. 전두환을 비호했던 한국 보수 개신교 역시 아직까지도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두환에게 협력했던 한국 보수 개신교의 모습도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광주 학살을 비롯해 삼천교육대, 강제 징집 및 녹화 선도 공작 등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이 지난 23일 사망했습니다. 연희동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전두환은 자신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끝내 아무런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전두환의 만행을 알리고 진실을 위해 싸우던 이들은 사과도 하지 않고 사망한 전두환에 대해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전두환 노태우 죽음을 떠나서 계속 규명은 이제 진실은 밝혀야 되고요. 좀 더 살았어야 하거든요. 더 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세상을 떴으면 더 바람이 없는. 너무 확실한 사건이잖아요. 5.18은 전두환 씨의 지시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게 그렇게 총탄 군역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비오 신부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간 게 너무 안타깝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지 않은 970억가량의 추징금 다 뺏어내고 그 다음에 죽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죽어버려서 상당히 아쉽고요. 전두환 국가장 절대 반대입니다. 당연히 현충원 안장도 안 됩니다. 저렇게 죽으려면서 그 말 한마디를 못하고 죽나. 그 말 한마디를. 이들이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의 그 범죄나 이런 모든 이런 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렇죠. 불행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거를 매듭짓지 않고 가버려서 이걸 우리에게 그냥 영원히 그냥 과제로 남겨주고 그냥 죽은 거예요. 전두환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게 아무런 진상을 밝히지 않고 저렇게 뻔뻔하게 죽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고, 아직도 수없이 남아있는 그 잔존 세력들에게 분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써요.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사과가 없는 건 전두환뿐만이 아닙니다. 전두환의 만행을 비호했던 한국교회 역시 아무런 사과도 없습니다.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조창기도회에 모인 목사와 장로들은 정권을 찬탈하고 광주를 짓밟은 전두환을 옹호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일찍이 대nam을 받으시다 일생을 나라를 위해서 몸바쳐 충성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위기에 처한 국가의 안정과 보위를 굳건히 하시고자 불철주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일찍이
군문에 헌신해서 훌륭한 지휘관으로 나라를 방위하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명성교회 김사만 원로 목사는 지난 2008년 명성교회를 방문한 전두환 부부를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는가 하면 정광훈과 국민혁명당 역시 전두환 옹호에 나섰습니다. 국민혁명당 엄마부대 여성대표 일동은 지난 24일 세브란스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두환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는가 하면 전 씨 역시 지난 23일 방송에서 전두환은 광주 사태에 책임이 없고 전부 북한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은요, 광주 사태에 책임이 없어요. 본인도 없다 그러고 주위의 사람도 100번 재판 더 해봐도 없다 그러고 그렇게 없다고 하는데 근데 왜 저럴까? 전부 저거는 북한의 짓이에요. 북한의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독자처럼 과거에 큰 어떤 비극 가운데서 거기에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결탁해서 이익을 누렸던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광훈 씨. 지난 2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한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평화나무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통해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도 전광훈 씨를 비롯한 목회자들의 선거 개입 시도를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4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전광훈 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후보자를 특정해 지지 혹은 낙선 발언을 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발언 당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기독자유당 모두 후보 공천이 확정됐다거나 후보 등록도 받지 않았던 시기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시로 자유우파가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을 특정했고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뭉치자는 취지로 선동하는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에서 다 당선되기를 바라고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을 뽑아달라고 노골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특정인은 물론이고 특정 정당도 특정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공개검증의 대상이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유우파 정당 정도로만은 어떤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너무 좁게 해석해서 사회 통념과 일반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법리 해석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어느 정당인지를 알고 이게 선거에 관한 어떤 당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가 어느 당 지지하는지는 누구도 다 아는데 조금만 사회에 관심만 있다고 하면은 적극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평소 적극 지지자들이 어느 당인지 모를 리는 없잖아요. 법원이 너무 진짜 책임을 방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혼탁한 선거를 조장하는 그런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정을 떠난 전 씨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향해 언론이 문제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역사 공부 좀 하시고 제발 말이지. 당신들 머리에는 정교적 교육이 머리에 다 설치해 있다고. 그 상태 가지고는 우리가 세계 지통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경찰과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법기관이 전광훈 씨에게 온정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전 씨는 선거권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에 영향을 주는 언행을 여러 차례 반복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씨는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지난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서 자신이 당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인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를 지지하는 노골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사법기관의 엄정한 법 적용이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만 하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냐?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박정희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 김경재도 이승만, 박정희는 못 따라가지만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더라고. 흉내만 내도 되는 거야. 흉내만 내도. 지금은 흉내만 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평화나무는 공직선거법, 보안입법 청원운동을 비롯해 다가오는 대선 과정에서 일부 종교인들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교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개척 지원을 받아 개척했으나 개척 지원금을 회수당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를 최근 평화나무가 보도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화나무의 질의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더니 예장통합에서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는 인터넷 언론까지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른 지점들이 많아 평화나무가 다시 한번 팩트체크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이 최근 평화나무에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평화나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교회 개척 지원금을 회수당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안타까운 목회자의 사례를 지적했는데 이 기사가 일방적이고 또 악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몇 가지만 따져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은 평화나무가 마치 목사 한 명의 일방적 제보와 주장에만 의존해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화나무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사칭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나무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이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보시죠. 평화나무는 11월 2일 오전 11시 16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자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답장이 옵니다. 이 문자를 받고 평화나무는 곧장 다시 문자 메시지로 질의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오후 1시 54분, 다음 날 오후 3시 3분에 재차 전화했지만 어떤 답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장에게 답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지를 문자 메시지로 질의했지만 여기에도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차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5분 홍보차장에게 연락하자 그는 또다시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또 문자 메시지로 질의서를 전송했지만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나무는 끝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교회 개척분과 위원장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역시 닿지 않다가 11월 5일 오전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평화나무 기자는 당시 정확히 신분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시 개척국에 계신 목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나무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전 장로인데. 예, 장로님 죄송합니다. 예, 장로님 다름이 아니라 개척 지원을 해주다가 저성장 교회들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회수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어디에서도 평화나무 기자가 누군가를 사칭했다는 정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일방의 주장을 실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는 무려 7군데나 됩니다. 한 곳도 먼저 평화나무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개척지원금 회수로 고통받을 수 있는 다른 목회자들을 우려해 용기 있게 나선 목회자가 마치 결격 사유가 있다는 듯 주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주장만을 받았으면서 기초적인 정보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황도 살펴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상식적이지 않은 반응에 이 김 목사가 얼마나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애써왔는지를 증언하겠다며 짝문을 보내온 목회자들도 생겼습니다. 평화나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측의 일방 주장만을 실어 평화나무와 또 용기 있게 나선 목회자의 명예를 실추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책임을 따져 물을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이 23일 오후 7시 벙커원 교회에서 모니터링 감시단 1차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공명선거 감시단은 12월부터 주요 교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해 내년 1월에는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감시 활동에 돌입할 방침입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이 23일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 씨는 지난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에서 자신이 만든 국민혁명당 김경재 대선 후보 지지를 노고로 하며 교인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평화나무 미디어 비평지 저널리즘 25호가 발행됐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제보자 X의 주식시장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주제는 한문덕 목사의 동양 철학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